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11월 의정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끝이 시려오는 찬바람에 어느새 겨울이 왔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날로 강화됨에 따라 마음마저도 어느 때보다 차가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우리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을 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정치권이 정쟁을 떠나 어려운 때에 국민들의 삶을 온전히 돌볼 수 있는 상생과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지난 10월에 진행된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우리 당 국민의힘에서 평가하는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언론 보도도 접하였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첫 국정감사이다 보니 나름대로 의욕이나 열정에도 불구하고 경험이나 노하우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앞으로 더욱 열심히 잘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평가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보좌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국감에서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지적된 부분들이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와 정책 제안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이어진 국회는 내년도 예산과 법안들을 심사하는 회의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 규모 가운데에서 모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 무엇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를 살펴서 정말 중요한 정책 분야와 어렵고 필요한 계층을 위해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소속된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를 다루다 보니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과 예방을 위한 예산들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예산 소위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심도 있게 조정하여 장애인 등 복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증액을 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반영을 야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모든 예산 조정안을 백지화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생략한 채 정부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취지는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합의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기로 약속했던 부분이라서 일방적인 추진은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임에도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몇 주 동안에 걸쳐 심의한 예산안을 백지화해버리는 여당의 처사에 허탈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제약회사들이 앞다퉈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불효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아동, 노인, 장애인 이런 돌봄 공백 발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재가 방문이라든가 비대면, 지역사회 돌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변화하겠다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지침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각 부분에 따라서는 아직 구체적 지침 마련이 채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 또 보니까 지난번 국감시에 제가 제기했던 비대면 서비스 개발이라든가 보급 이런 관련된 예산은 지금 하나도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대책들도 예산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계속적으로 이제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운 부분들 언급을 해가지고 이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이 집행이 지금 부진하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깎아버리시는데 이게 왜 부진한지 그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대상이라든가 이것만 늘릴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욕구나 이용 실태를 좀 제대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예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 장관님 참고하셔서 사업 예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주간 활동 서비스라든지 활동 지원 서비스가 발달 장애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관님, 본 의원이 지난 상임위 또 국감에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문제점을 몇 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민간하고 차별성 없는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부실 평가 분석 연구 용역, 계약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 하나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147억이나 또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지방비까지 합치면 300억 가량이 되고 향후에도 이 매년 이제 수백억씩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 같은데 지금 시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도 이제 안 거치고 근거 법률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일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집행이 지자체 사업 시행 주체가 실집행률 한 76% 정도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근거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에라도 예비비로 충분히 이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법안 소위에서는 여야의 각 의원들이 제안한 보건복지 분야 소관 법률안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까지 확대시킴으로써 65세가 넘으면 활동 지원이 중단되고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서비스가 감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감염 취약계층의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햄버거병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의 식품위생관리 의무를 강화시키는 법안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이 소위 논의를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많은 법안들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부 당국의 소극적인 자세와 예산상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당초 발의했던 법안들이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수정되어 통과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법률과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법안 심사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제안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제가 대응 법안으로 제출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공약에 따라 작년부터 서울, 경기, 대구, 경남 4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서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을 거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법률안을 제정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공성을 강화해서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렵거나 제공을 기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이나 서울을 비롯한 몇몇 시범사업 결과에서 그 목적은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여 년 동안 정부는 부족한 사회복지 자원을 민간에서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사회시민단체 등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비록 서비스 제공 주체는 민간이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간으로 서비스 기관의 예산, 조직, 사업, 운영 방식 등을 통제함으로써 오늘날의 복지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비영리 법인으로서 사업 수익은커녕 자부담으로 법인의 자금을 시설 운영에 투입하면서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러던 중 노인 장기 요양 등 바우처 형태의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이를 민간의 개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습니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 사업자들에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초기에 정책과 사업 설계 당시부터 치밀한 계획이 없이 서비스 공급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니 서비스의 질보다는 개인들의 이윤 극대화에만 집중하는 양상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부정당 행위들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작금의 이러한 사회 서비스 공급 체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따라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동의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무작정 지자체 산하에 사회 서비스원을 만들어서 민간에서 제공하던 모든 서비스를 공공에서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정부마저도 스스로 고시하고 있는 임금 가이드라인의 88% 정도밖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 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그 종사자들의 처우는 세금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비율은 5% 내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영역에서 똑같이 사회서비스 업무에서 고생하는 종사자들과 형평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복불복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이러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연간 200억에서 300억이나 되는 예산이 왜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비스를 공급받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직적인 서비스 제공 자세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제공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단체 등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자 단체들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에 불과한 일부만 공공화시킨다고 전체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허황된 비전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100만여 개에 달하는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원을 지자체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설립하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면 공공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공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로 세탁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법률안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은 어떻게 설립하고 어떤 역할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견인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와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모여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책이나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100% 완벽한 정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되는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원 문제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더욱 경청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가 발의한 법안 중
일명 조두순 방지법으로 언론에 소개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 법률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법안 성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성범죄 등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발찌를 훼손하거나 제한된 주거지역을 벗어나는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이 사법경찰의 지휘를 갖고 수사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감하는 가운데 모두들 어느 때보다 바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 국회에서도 내년 나라 살림을 계획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수처 설치 등 여당에서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우려가 있는 정치적인 쟁점들도 첨예화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의견이라서 무작정 옳은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의견과도 냉철히 비교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가급적 모임과 만남을 자제하고 차분한 연말을 준비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고 살펴보는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의 온정을 느끼며 마음으로나마 따뜻한 겨울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1년을 새로이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